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을 놓고 각 자치단체들이 치열한 유치 경쟁에 나선 가운데 부산시가 북항이 최적지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하구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의결을 두고 의원 간 불협화음이 빚어지며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의장과 도시위원장에 대한 불신이 많은 부결됐습니다. 부산 남구에 국내 최초로 금융 분야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됩니다. 부산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6월 부동산 엿보기 이영래 대표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놓고 각 자치단체들이 치열한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부산시가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북항이 최적지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이후 부산 안팎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의 이전 부지로 북항 일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부산 미래혁신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행정부 조직 개편 등 정부의 이전 관련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대안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이전을 환영합니다. 해양수산부의 올해 예산은 6.7조 원, 본청, 지방청,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모두 4,36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큰 조직입니다. 이런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현장 기업 활동은 물론 해양수산 공공기관,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부산이 해양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박 시장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능의 집접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 관련 업무인 산자부 조선 해양 플랜트과의 조선 관련 업무, 재생에너지 보급과의 해상 풍력 업무, 국토부 물류정책과의 국제 물류 등의 업무를 모두 해수부로 집중시켜 그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성이 높은 필수기관도 이번 기회에 해양수산부로 통합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최종 이전지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좌우할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부산시는 범정부 차원의 해양기업 지원 이전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고 부산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하구의회 의장과 도시위원장에 대한 불신이 많이 부결됐습니다. 조례안 의결 과정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의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회의 중단과 속개가 반복되자 방청객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사하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장. 의회는 집행부가 제안한 1회 추경 예산 8,782억 원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는 본 예산의 33%인 2,195억 원 증액된 안입니다. 의회는 어르신 목욕비 지원 예산 1억여 원을 삭감했고 기업 유치 홍보 예산 3천만 원과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 용역 예산 2천만 원도 삭감했습니다. 대신 집행부가 삭감한 장림 정책 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사업 예산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문제는 조례안 의결 때 발생했습니다. 집행부가 발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유주방 이용료 부과 조례에 대해 이임선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가족센터는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서비스 기관으로 개정안에 이용료 징수 조항이 포함된 것은 정부의 정책 취지와도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장이 전체 투표를 하려 하자 다른 상임위원들은 모르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회의는 정회와 속개가 반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여 불만을 표출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앞서 총무위원회에선 이 조례안 심의 시 찬반이 둘로 나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회는 결국 이 조례를 다음 회기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에선 송샘 의원이 김민경 도시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90만 원 상당의 꽃을 본인 회사를 통해 사하구 의회에 납품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사하구 의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김민경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력 제8조 위반을 하였으니 징계하여 주십시오. 송 의원은 또 징계 요청을 거부한 최창섭 의장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경 의원은 의회에 꽃을 납품한 건 맞지만 본인이 요청한 건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본회의에서 송샘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8대 후반기에 의회 사무국으로부터 요청이 온 사항으로 제가 고의적으로 먼저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이익을 창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 현 9대 후반기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기에 송샘 의원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5분 발언에서 한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은 제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송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과 최 의장에 대한 불신임한 비공개 투표는 찬성이 과반에 못 미쳐 부결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남구에 국내 최초로 금융 분야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됩니다. 남구에는 부산국제금융단지가 위치해 있는 만큼 금융자사고가 들어서기에 최적지라는 평가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 용호동에 국내 첫 금융 자율형 사립고가 들어섭니다. 부산 자사고 부지선정위원회는 용호동 960번지 일대를 우선 협상 대상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부지 공모에는 남구를 비롯해 강서구와 해운대구가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먼저 국제금융센터가 우리 남구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선점의 조건이었다 생각하고 적극적인 유치 의지도 아마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위는 협상을 통해 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올해 안에 학교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금융자사고는 부산 지역 자사고 중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단위 모집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게 됩니다. 학교 부지는 분포고등학교 옆 2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부산시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 남은 협상 절차도 원활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2029년 3월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부산시나 교육청 그리고 한국거래소, BNK 등 모든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서 속도감 있게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자사고 설립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우수 교육 기반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 인재들의 외부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21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시장 분위기는 좀 기대감으로 이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계엄 이후에 부산의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올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00여 건까지 이제 줄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된 3월 이후부터는 2,700여 건 이상으로 거래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켰었던 이제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1분기 때 이제 거래를 못했었던 이제 수요들이 3월 달 이후부터 해서 이사를 이제 좀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거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 뭐 가격 상승에 대한 또 기대감도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진보 정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그런 관념이 있어서 이번에도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과연 집값이 오를까요? 네, 지금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제 정부 사례들만 이제 보더라도 과거에 이제 진보당이었던 이제 노무현 정부라든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면은 집권 이후부터 해서 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이전 정부에서도 이제 보면은 가격이 오르기 이전에 이제 한동안은 집값이 약세를 보였었던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전에도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도 3년째 집값이 하락을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남을 제외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약보합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가격 하락 이후에 가격이 상승을 하려고 하는 이제 공통점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공통점이 좀 너무 많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이번 현 정부에서도 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에서도 지금 서울의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전에 공약으로 해서 부동산에 관한 이 정책 공약이 사실상 전무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이 이제 문제가 돼서 사실상 이제 뭐 정권이 바뀔 정도로 이제 민심을 잃었었던 적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주택 시장이 안정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큰 이 부동산 시장을 부양을 하기 위한 공약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정부에서 이어지던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서울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서울에 다시 이제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양도세 이제 중과를 완화를 했던 부분들을 이제 다시 이제 일부 규제를 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대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갈림길이 정해질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부산에서 가장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금 부산을 비롯한 이제 지방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양극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6월 달에 서울의 가격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부산은 아직도 지금 3년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양극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취득세 중과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서도 이제 3주택 이상이 되면은 취득세가 이제 8%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4주택 이상이 되면 최대 12%까지 적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이제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뭐 여유가 있는 수요들도 지방에 있는 자산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서울로 이제 갈아타는 경우들이 지금 계속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취득세 중과를 일반 과세로 완화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취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이 해양수산부와 HMM 부산 이전, 이것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요. 부산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좀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부산 아파트 시장이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간에 이제 우려를 이제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뭐 부산에서는 제대로 된 이제 일자리가 없다, 뭐 이제 바다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부산은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해양 산업의 이제 근거지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내려오고 이와 관련된 대기업들이 앞으로도 이제 부산 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해양 산업의 이제 중심이 될 수가 있고요. 이와 관련된 일자리들도 부산으로 계속 유입이 된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도 이제 호재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부산의 이제 경제 성장률을 이제 견인을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더 많은 이제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부산에 이제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으로 이름난 서구 천마산 삼복도로에 게스트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미초장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됐는데 기존에 있던 에코하우스도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해 관광객들의 호응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서구 초장동의 천마산 게스트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천마산 게스트하우스는 지상 4층 3개동으로 연 면적은 500여 제곱미터입니다. 게스트하우스동은 모두 7개의 객실이 있고 나머지 미니주택 2동은 단독주택형으로 일반에 분양됐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시설로는 공용 주방과 세탁실이 있고 향후 일반 음식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구는 천마산 게스트하우스가 일반 숙박시설은 물론 의료관광 서비스를 위한 거점 시설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을 찾는 탐방객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저희 서구는 의료관광 특구 사업을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지금 외국인 의료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의료와 관계된 많은 의료 관계자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천마산 게스트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부산 원도심과 앞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 뛰어난 전망입니다. 또 바로 인근에 부산항 전망대와 아미동 비성문화마을 그리고 사구 감천문화마을도 있어 연계 관광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근의 대학병원도 서구청과 협약을 맺고 게스트하우스를 적극 활용키로 했습니다. 외국인 의료 환자라든지 이런 보호자분들 이런 숙소로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연수의사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숙소로서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천마산 에코하우스도 재개관했습니다. 에코하우스는 펜션형 숙박시설로 친환경 주택체험관과 커뮤니티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10년간 약 4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는 다음 달부터 문을 열고 마을 기업이 운영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의 역사와 전통이 서려 있는 부산 대표 상징물 가운데 하나였던 옛 영도다리. 철거된 이후 남은 부재들이 영도가 아닌 금정구의 한 부지에 흉물로 전락해 방치돼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금정구 오륜동에 위치한 한 부지입니다. 녹슨 철구조물들이 잡초 사이에 덩그러니 방치돼 있습니다. 녹슬어 원형을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구조물 알고 보니 지난 2013년 영도대교가 복원되면서 철거된 기존 교각 일부입니다. 복원되기 전까지 사용됐던 철거된 옛 영도대교 자재들입니다. 문제는 부산시 지정 문화재란 사실입니다. 영도다리 잔해물을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당시 시에서는 이 영도다리 잔해물 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폐기하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해줬었거든요. 철거된 지 10년이 넘은 시 지정 문화재인 옛 영도다리 구조물인데요. 보관은커녕 보시는 것처럼 흉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서 시민들 왕래가 늘었고 대체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지면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운동하러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거에 대해서 입을 많이 대고 저도 느껴보니까 너무 흉물스럽고 더군다나 여기는 1년 된 게 아니고 무려 10년 정도 됐다는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방치되니까 지금 노다 비가 다 새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냥 철거하려고 그런가 보다 이래 생각했지 뭐 이어놨다고 이런 생각 전혀 안 해왔죠. 시가 지정한 문화재임에도 안내판 하나 없다 보니 문화재란 사실조차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라리 관리를 잘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이라도 한 개 씌워놓는 게 안 좋겠습니까? 또 영도다리가 드는데 그걸 기념을 해서 사진도 촬영하고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다리의 철거물이 여기 고철로 그냥 방치되고 있다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두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산시는 활용 방안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명확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만 심해지는 상황. 문화재인지 폐기물인지 시민들의 의문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올해 4월까지 1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미식, 바다, 그리고 스마트한 서비스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인파에 섞여 자갈치 시장을 둘러보는 외국인 관광객들. 이제는 낯설지 않은 부산의 일상입니다. 올해 4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06만 1,200여 명. 4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은 건 2014년 부산시 공식 집계 이래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24% 증가한 수치로 관광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 급증의 비결은 부산 다음의 강화. 미슐랭 스타 셰프가 운영하는 고급 식당부터 골목마다 숨어있는 맛집까지 부산만의 미식 콘텐츠가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광고에 의해서 혹은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했던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평가를 받고 심사를 통과해서 블루리본이나 이런 것들로 등재가 된 맛집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선택의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체류나 이제 관광을 즐기는데 아주 도움을 줬을 거고요. 자연 중심의 제주, 역사 기반의 경주와 달리 부산은 미식과 바다, K컬처가 어우러진 복합 콘텐츠로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크루즈 입항도 관광 수요를 끌어올렸습니다. 상하이, 마닐라, 도쿄 등 현지 마케팅을 통해 대형 크루즈가 잇따라 입항하면서 단체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관광 편의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교통, 관광, 할인이 한 번에 되는 외국인 전용 패스인 비집 부산 패스 이용자 만족도는 97%, 중국 관광객을 위한 위즈페이 연계도 실질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산은 최근 동북아 8대 도시 관광 만족도 평가에서 중국 베이징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감천 문화마을, 해운대 자갈치 시장 등 부산 다음에 묻어나는 소수 정예형 콘텐츠가 효과를 본 것입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랑 관광 소비액까지 함께 증가하는 매우 고무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는데 최초로 300만 명 시대를 조기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광 허브 도시 부산으로서 정말 도약해 나가기 위해서 관련된 역할과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고요.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K 콘텐츠 기반 글로벌 축제를 연달아 선보이고 수륙 양용버스와 해양 택시 도입으로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